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썸네일이 요것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수학 강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 이런 과격한 썸네일이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전체 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호불호가 나뉘는 댓글들이 엄청 많고 논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소개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핵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대부분은 학원을 다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생님 정리와 정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기 문제, 연습 문제 등등을 선생님이 풀어주십니다. 과외를 받기도 하고 수학 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혼자 풀어보라고 하고 한 5분 정도 시험 분 정도 풀어보고 잘 안 풀리면 선생님이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면 아하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하고 배우고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죠? 전에 풀었던 비슷한 문제 유형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니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하고 보통은 기억의 유출을 통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완전히 틀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조금만 색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풀었던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암기한 것을 그냥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수학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 10분 풀었는데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선생님의 풀이를 볼 수밖에 없게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유일한 비법, 절대 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5분 10분 풀어서 안 풀려도 선생님만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답을 보지 않는 것. 틀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답을 보고 유추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생각의 능력을 늘리고 개념은 교과서로 공부를 해요. 개념 그리고 정리, 수학의 원리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되 최초에 나오는 보기 문제마저도 절대 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풉니다. 보기 문제부터 스스로 풀고 보기 문제 풀 때가 제일 어려워요. 실력 정석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 처음에 원리를 배우고 보기 문제를 스스로 풀 때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 문제 해결력 이게 늘게 되면 나중에 뒤에 어려운 문제들은 스스로 풀게 돼요. 사흘이 걸리건 나흘이 걸리건 계속 하세요. 굉장히 느린 방법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보기 문제 풀 때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유사한 문제들은 그냥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심지어 실력 정석 뒤에 나오는 문제들, 입시 문제들, 수능 문제들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독학으로 실력 정석 문제를 모두 다 풀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다른 과목은 좀 소홀히 하고 수학에 많이 매진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의 내용은 거의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책을 보면 나와 있는 수학 공부법과 유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지지하는 수학 공부 방식입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올바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논쟁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과격한 썸네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영상은 조용히 묻혀졌을 영상인데 썸네일이 과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고 이 영상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거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 영상에서 수학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수학을 정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학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허준이 교수님 같이 그런 난제들을 풀어가고 진정 수학을 잘하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학 입시에서 1등급,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걸 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죠. 근데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보통 수학을 정복한다는 것은 수능에서 1등급,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거를 의미하니까 일단 수학 정복은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의 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들은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풀고 개념을 공부했으면 보기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가는 방식, 이것이 유일하게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만드는 방법인가? 라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틀리신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책을 봐도 그렇고 이 영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카이스트 교수님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문제 해결력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런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엄청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몰입 책을 봐도 서울대 다니는 제자들을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러니까 암기 방식이죠. 질문하고 모르면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걸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서울대생들이 많아서 황농문 교수님이 어떤 대학원생한테는 수능 문제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설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책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아이들조차도
이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식,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 푸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교수님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언급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1등급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도 있죠. 교수님이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해설지를 암기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양치기, 패턴화 시켜서 공부해서 1등급 받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심지어는 경시까지도 어느 정도 문제가 패턴화 되어 있고 유형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험들은 암기 형태로 풀이법을 배우고 그걸 체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배우지 않은 정말 미지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조차도 도전을 못하겠죠. 나이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재 연구도 따로 안 하시고 교재에 있는 풀이를 한번 읽어보고 그 풀이를 적어서 풀이대로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문제 해결력 연습을 안 하면 아이들이 낯선 문제 질문하면 못 풀어줘요. 못 풀어주니까 해설을 보고 그냥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문제는 학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패턴화가 되어 있고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풀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여러 번 오답하고 반복하다 보면 풀이가 기억이 안 날 때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오답을 하다 보면 그 풀이 자체가 암기를 넘어선 체화가 됩니다. 그 체화가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 자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보면 처음 본 문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내 머리에 들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죠. 그럼 풀립니다. 그래서 답을 맞춰보면 답이 맞죠. 해설지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내가 푼 풀이랑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화라고 합니다. 암기와 체화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기 같은 경우는 풀었던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사라지면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체화 같은 경우는 잊어먹을 때 다시 풀고 반복해서 오답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도 모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상태를 체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체화시키는 게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죠. 한 방에 자기가 풀어버리면 그 푼 거 자체가 각인이 돼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풀게 되는데 이렇게 풀이를 보거나 설명을 들은 문제들은 잊어먹을 때쯤 오답하는 행위를 5번, 6번 반복하지 않으면 체화가 안 돼서 또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교정을 할 건 뭐냐? 유일하게 수학을 정복하는 방법이 해설을 안 보고 보기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해설을 보고 그거를 체화시켜서 1등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수님 방법대로 하면 항상 1등급을 받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받긴 받지만 시간이 모자라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풀 문제도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에 쫓겨서도 가능하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30문제를 100분 동안에 보니까요. 근데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문제를 50분 동안에 보는데 워낙 아이들이 미취학 초등부터 많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점짜리, 3점짜리가 있잖아요. 계산형 문제도 있고 그냥 쉬운 개념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중상 난이도로 내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 수준으로 내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해결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패턴들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보면 바로 손이 가는 그런 연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내신 문제를 학교 스님이 풀어도 혹은 학원 스님이 풀어도 그 시간 안에 다 못 풀게끔 내신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뭐 어떻게 푸냐면 최상위권 그룹들은 너무 많은 연습이 돼서 문제를 보자마자 연필이 바로 가는 그런 속도까지 그런 패턴들을 암기하고 문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제가 지지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신과 수능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들을 좀 풀어서 암기를 하는 단계까지는 가야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예를 들면 모의고사 중킬러나 킬러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내신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도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푼 다음에 빨리 푸는 패턴들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의 방법은 좀 나름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학생들이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대부분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느끼겠지만 80%의 학생들이 그런 수학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이 억지로 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매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는 교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렇게 교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의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게끔 하고 스스로 풀게끔 유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조금만 몰라도 그냥 지문에서 설명 듣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하고 좀 싸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딜레이를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좀 나름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좀 백지장같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나쁜 습관이 들지 않은 초등학교 때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정말 괜찮겠죠. 교수님같이 보기 문제부터 아예 본인이 풀어가면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센수학 같은 경우도 대표 문제를 누군가 풀어주고 그런 패턴으로 따라서 푸는 것과 본인이 어떻게 풀지 대표 문제부터 고민해서 밑에 문제까지 풀어가게 되면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추론 능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방식에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첨가를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혼자서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는 적어도 고등과정부터는 반드시 해설지를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맞을 때까지 혼자 푸니까 맞고 나서 읽어보는 거죠. 나의 풀이는 이건데 해설지 풀이는 어떤 건지 익히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자기 방식대로 풀다 보면 뭔가 비효율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지만 답만 나오는 방법으로 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에서 좀 정석, 올바른 풀이, 빠르게 푸는 풀이는 뭔지도 반드시 익혀나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